10월 22일 월요일 중앙당 선대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726일째 4년 9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침묵투쟁으로 하고 계시고 오늘 각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또 정서적으로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편찮으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표현은 대단히 왜곡된 표현이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쇠약하시고 힘들다 하시더라도 정신적으로 흔들리실 분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진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9개월 1726일 동안 인신감금 대다시피 하시고 이렇게 침묵으로 싸우시는 것은 그야말로 투쟁을 하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확고부동한 애국정신과 국민사랑정신 또 불법 탄핵 거짓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입장을 침묵으로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많이 편찮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지만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보도다.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년 9개월 지난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사면을 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언론 방송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품으로 오시게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저희들은 당당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각 시도당별로 중요한 곳에 집회 신고는 물론이고 크리스마스 튜리 또 그 튜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기원, 무죄 석방기원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신년 또 설날 3.1절 대통령 나오시는 날까지 석방기원 튜리는 계속 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우선 이번 주에 튜리 정등식이 서울을 중심으로 약 한 2군데 정도에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24일 날은 삼성병원, 대통령께서 계시는 삼성병원 앞에 석방기원 튜리를 설치를 하고 또 가능하면은 주중에 광화문 우리 집회 장소에서 광화문 사이에 집회 신고를 통해서 튜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당별로 석방기원 튜리를 뭐 크리스마스 튜리라고 한정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석방기원 튜리를 시도당별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청대에 서울구치소 앞에 설치했던 그 튜리 규모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도 선대본부 회의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 준비들을 선대본부가 빨리 좀 움직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각 당협에서 나도 우리 지역에 그걸 하나 설치하고 싶다. 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광역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당협에서도 하나 설치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구리에서 내가 당협에서 하나 설치하고 싶다 하면은 규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석방기원 추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설치되는 것은 그것은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우리 공화당 또 저 조원진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또 그날 주도식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다 라는 부분들도 우리 동지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5년 가까운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진실 정의의 투쟁은 우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을 위한 투쟁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서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당한 겁니다. 그 분노를 우리 공화당으로 모았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를 밝혀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장당해서 5년차에 우리 공화당에 가면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우파의 이념 정당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으로, 자유시장경제 수호 정당, 우리 자유우파의 역사를 지키는 그러한 정당으로 자생 만들어지고 자립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자강의 단계로 가야 되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석방에 즈음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한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그것이 진정성에 의해서 또 진실로 된 마음으로, 애국의 마음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 가까이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왔다가 가셨는데,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는 젊은 분들이 나갔던 젊은 분들이 다시 입당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와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신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드리고, 또 김선순 사모님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많은 분들의 힘든 과정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함부로 편애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지금도 고통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5년 가까이 보니까 우리 공화당 말고 정말 어떤 세력들이 제대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체제 수호 투쟁을 할 수 있는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진실규명 투쟁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왔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당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을 하고 있고, 당원 한 분 한 분을 당원은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후원금, 또 특별당비, 당비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3정당으로서 지금 선관위나 언론 방송이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늪은 그만큼 깊습니다. 그들이 이준석이 말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들은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탄핵의 강을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의 강이 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강은 진실 정의를 바로 세울 때, 불법 거짓 탄핵이 제대로 평가가 될 때 탄핵의 강은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과정, 특히 당원들이 너무 많은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버텨주시고 우리의 초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해주심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지난 집회에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민노총을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민노총의 악행악습을 보면서 민노총 해제를 위해서 제3노조 국민노동조합을 만드셨습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민노동조합에 우리 관련되는 분들도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좀 인터뷰가 있습니다만은 우종창 기자께서 만들고 있는 탄핵의 진실 관련된 다큐와 영화 제작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과연 대통령을 배신했고 또 우리가 그 배신자들에 대한 처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탄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수없는 우리 공화당의 집회와 전단지와 또 언론 방송을 통한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접하가 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는 좌파 독재의 형태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그렇게 느낌을 통해서 국민들이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또 탄핵의 거짓을 밝히는 일에 좀 더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방순회 일정으로 제가 대전, 충북, 충남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국토균형 발전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에도 국민이 살고 있다. 나아가서 지방에도 국민이 살 수 있다. 지방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나 손자들이나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지방에서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미래를 꿈꾸고 노후까지 지방에서 있어도 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슬로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는 인구 집중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은 인구가 몰려서 망하게 됐습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혁명적 철학과 가치를 가진 지도자가 국민 설득을 통해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대적인, 제가 혁명적 사고는 대대적인 지방균형 발전의 혁명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강원도 지역을 순회 방문합니다. 강원 지역에 방문할 때 또 여러가지 강원에 맞는 맞춤형 공약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집회는 지난 토요일 18일 날 집회했던 장소, 그 다음에 행진 코스가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일 날 집회에도 크리스마스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저항의 불꽃을 더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선거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받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최선의 후보자가 없으면은 차선으로 나도 후보자를 뽑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둘 다 누구를 뽑아도 최악의 후보자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그것을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국격도 무너뜨리고, 문재인 들어와서 5년 동안 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국민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어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단국가로 만드는 중국의 굴종하고 김일성 3대 세습 정권한테 공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굴한 정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다시는 붉은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와 동시에 깨끗한 정치,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정치,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책임의 정치, 그러한 정당이 이제는 국민들께서 바꿔야 되는데, 저는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통합의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첫째는 자유파 국민한테 동의받지 않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망언, 또 김정인 영감이 선대 총괄위원장 맡고 이틀 만에 정권을 교체하면은 정계개편이 뭡니까? 바로 이원 집정부제 개편 아닙니까? 내각제. 이러한 정계개편을 통해서 민주통합정부,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자와 우를 넘나들던 김종인 영감은 가능한 얘기지만은 자유파 국민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좌파 독재의 적폐,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에요. 근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다 말씀드려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이 12월 1월 사이에 중대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 중대한 일은 뭡니까? 국민의 여론이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이재명, 윤석열을 교체하라 라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제 국민의 이 인내의 한계가 오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형수한테 욕하는 그러한 영상이 친문계열에서 공개적으로 오픈됐잖아요. 선관위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고발한다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문제 때문에 수많은 권력 비리 또는 대장동에 있었던 많은 부동산 비리들이 속속 밝혀지는데도 양쪽이 다 특검 얘기만 하지 특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특검하면 됩니다. 윤석열이 모든 선거 행사를 중단하고 선거 행보를 중단하고 단식 들어가 보세요. 특검 안 할 수 있는가? 그런 특검을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한다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말로만 듣는데 누가 특검합니까? 특검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밝혀야 되잖아. 또 하나는 하다가 아들 도박 문제까지 이재명이 나왔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도박만 했습니까? 안마 시술소에 대한 후기까지 썼잖아요. 그 글을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문서 조작, 허위사실, 기재 이런 사실이 나타났잖아요. 대한민국이 그거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지금도 넣지 않았다. 후보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기득권 정당이 후보 교체를 못하면은 국민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됩니다. 그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 양당의 분위기로 양당의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 그냥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러서 뽑아놓은 자들이 정말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뜻하고는 반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유파 보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자유파 지지자들은 60%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선택을 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의 5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정패를 누가 청산할 수 있는가? 또 대한민국을 청산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올바른 그러한 나라로 만들 건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화당의 국가 운영 비전과 50대 8대 분야 50대 공약을 보면서 인식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로 떠드는 상식과 공정은 그 과거의 삶과 실천이 없는 메아리가 되면은 거짓인 겁니다. 공정과 상식은 그들이 살아온 과거의 궤적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신도 하지 못하고 재가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치국을 하고 천하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잘못된 지도자가 5년 동안 해놓은 적폐 행위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면은 나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좀 더
좀 더 힘들지만은 우리 공화당다운 그러한 선거운동과 투쟁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국가운영 비전과 또 8대 분야 5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차로 우리 한상수 교수님을 중심으로 진수성 최고 그리고 몇 분들이 저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10대 개혁 과제, 10대 개혁 과제를 개혁 혁신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수성 최고께서 우리 공화당 10대 개혁 혁신 과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 1월 15일까지 100대 실천 과제가 완성되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공약 부분들은 거의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국가운영 비전과 8대 분야 50대 공약, 또 오늘 발표하는 우리 공화당 10대 개혁 혁신 과제, 그리고 100대 실천 과제가 만들어지고요. 오늘 이 10대 개혁 혁신 과제가 되면은 공약집 인쇄가 들어갑니다. 공약집을 디자인해서 인쇄가 들어가서 공약집은 선거법상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만들 거예요. 이 공약집을 많이 사셔서 우리 공화당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공화당 10대 개혁 혁신 과제를 진수성 최고위원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